그래서 일진들의 경우에는 최소 앨범 한 장을 냈는데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이른바 멤버 강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일인데 왜 복잡하다고 할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사를 가리셨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모순에 부딪히면서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투자사의 이름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투자자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투자사는 워너 뮤직 측이었습니다. 사실 앞서서는 200억 원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확히는 250억 원대의 투자를 어트랙트 측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왜냐? 어트랙트 측이 멤버 강탈의 제3의 세력으로 지목한 대상이 바로 외부 용역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가 워너뮤직 코리아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외부 세력이 워너뮤직 코리아에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 2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안성일 대표의 더 기버스가 아니라 어트랙트 측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대체 왜 그런 투자사를 상대로 제3의 외부 세력으로 지목을 한 걸까? 이 부분이 취재 과정에서도 저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재를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트랙트 측이 의심하고 있는 제3의 대상은 워너뮤직이 아닌 워너뮤직 코리아입니다. 워너뮤직 코리아는 워너뮤직 측의 한국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본사와 지사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어트랙트 측은 멤버 강탈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본사와 한국 지사 간의 동상이몽.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트랙트 측에서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이돌 제작비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80억 원이나 들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적이냐라는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왜냐? 회사마다, 기업의 규모마다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함에 앞서서 총 3단계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SM, YG, JYP, 하이브 등 최상위 티어, 그리고 웬만큼 잘 알려진 가요기획사들을 이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신생 회사들, 이른바 신생돌 3진이라고 하겠습니다. 1진과 2진과 3진을 나눠서 각각 얼마만큼의 제작비가 드는지 걸그룹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8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드냐? 1진들도 그 정도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걸그룹 업계가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1진들의 경우에는 최소 앨범 한 장을 냈는데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냐? 사실 쓰는 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뮤직비디오에 따라서 앨범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뮤직비디오를 찍는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2진과 1진 아이돌들은 뮤직비디오에 3억에서 5억 원 돈의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진의 경우에는 최근 1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엄청난 스태프들이 동원돼서 촬영이 진행이 된다. 과거의 경우에는 하루 날밤을 새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9to6를 정확하게 지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고퀄의 뮤직비디오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1진 아이돌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을 경우 10억 원대까지 돈이 투입이 된다. 그리고 연습생에서 앨범을 내는 데까지 드는 비용 약 1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음방 활동 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상위 티어의 경우에는 음방 활동을 2주 정도 혹은 1주 정도 도는데 3억에서 5억 원대의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만 합산을 하더라도 25억이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 최상위 티어와 2, 3진과 가장 큰 격차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고퀄로 만들더라도 마케팅을 얼마나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까지 제대로 먹힐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진 걸그룹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진 최상위 티어 회사들은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거의 100억 원대에 이르는 투자비를 쓰고 있다. 앨범 한 장 기준입니다.
이진 걸그룹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 들어봤던 이름들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앨범 한 장을 내는데 10억에서 30억대의 비용을 사용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사실 중소에서도 급이 갈리지 않습니까? 중소 상위 티어, 중소 하위 티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티어의 경우에는 뮤직비디오에도 5억 원 이상의 돈을 쓰고 마케팅에 돈을 쓰면서 30억 원대까지 비용이 든다. 특히 음악방송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세트 비용이 있죠. 의상 비용이 있죠. 헤어 메이크업 있죠. 그리고 관계자들의 실비들이 모두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도는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정말 아껴서 쓰는 경우에는 8천에서 1억 5천까지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그룹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들이 다 죽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 2, 30억을 들였는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100억을 들인 팀과 너무 퀄리티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50억에서 60억은 있어야 제대로 된 걸그룹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아껴서 진행을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생도로의 경우에는 정말 생활형으로 진행을 해도 사실 한 장당 5억에서 6억 정도가 있으면 앨범을 내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말 아끼고 아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20억에서 30억 원대의 돈이 앨범 한 장을 내는데 쓰이는 비용이냐? 아닙니다. 이런 신생돌의 경우에는 세팅비라고 해서 20억에서 3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앨범 3, 4장을 내고 방송 활동을 도는 데까지 쓰이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앨범 한 장을 내는데 쓰이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다. 정말 아끼고 아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돌 팬이시지 않습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큽니까? 많이 크죠. 뮤직비디오만 봐도 돈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 아이돌 기획자, 제작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더 이상 2, 30억대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프티피프티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정산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80억 원이나 들었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아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쓰인 면이 있다. 정산서를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다만 이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1집 잘 안 되고 이제 막 2집 잘 됐는데 여기서 정산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정산 과정이 아닌 정산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급하기에 앞서서 관련 자료들을 멤버들에게 주고 확인을 받고 지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멤버들과 가족들이 내역서를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비용이 들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피프티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정산이 불투명하다 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떠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얘기를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피프티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해외에서는 초대박이 난 상황, 엄청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런 홍역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위약금만 물면 정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을 다룬 이후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위약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7년 표준계약서에서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수의 대중문화예술 용역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피프티의 경우에는 지난 7개월 동안 발생한 월평균 매출에서 잔여기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피프티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룹 아닙니까? 해외에서 엄청난 음원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이 수익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몫으로 들어갑니다. 멤버들은 이제부터 광고도 찍고 다양한 행사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벌어들이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계약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위약금을 내더라도 그간 잘 벌지 못한 때를 기준으로 매출 베이스를 산정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배상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멤버들이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멤버들은 기획자에게 그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양측 간의 법정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